안녕하세요. 아시아의 흐름을 읽는 팟캐스트 아시아인사이트를 진행하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기후변화, 농업 인구 감소, 공급 체계의 문제 등으로 인해 쌀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지만 이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쌀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이 바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인의 식탁에는 흰 쌀밥이 중심이었고 초밥, 옹기리, 덮밥 등 모든 음식 문화의 근간이 되어왔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일본의 주식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쌀 소비는 점차 줄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식량 자급률 확보 정책, 그리고 농민들의 지속적인 재배 활동으로 인해 아직까지 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쌀이 남아돌아 저장 부담이 생기는 문제를 겪고 있죠. 최근에는 이런 쌀을 활용해 가공식품이나 간편식, 쌀국수, 쌀빵 등 새로운 수요 창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모 정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양곡법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기 영합 정책을 만들어 표를 노리는 아주 전근대적인 악법을 만들려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바, 자칫 줄어가는 쌀 소비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쌀 부족과 한국의 쌀 과잉이라는 대조적인 상황은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라 식문화와 국가 전략,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더 큰 문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일본처럼 주식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생겨날 식량 수입 의존, 그리고 한국처럼 남는 쌀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시아의 식탁은 지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스 기자인 베로니카,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쌀입니다. 네, 쌀이죠. 특히 한국하고 일본, 이웃인데도 이 쌀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고 해요. 네, 정반대 상황이죠. 한국은 쌀이 남아돌아서 걱정이고 또 일본은 기록적인 쌀 부족에다가 가격까지 크게 오르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CNA 특파원 보도 같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또 이게 농민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한국 상황부터 좀 보죠. 그 해남에서 평생 농사 지으신 박 선생님 같은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게 풍년이 들어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이 꽤 넓어요. 한 900평 넘게 농사를 지어도 임대료 내고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 손해 주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인건비나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요. 농협이 쌀을 사들여서 뭐 건조, 보관, 유통까지 다 해주긴 하지만 창고에는 이미 쌀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합니다. 소비량보다 훨씬 많이요. 여기서 이제 정부 역할이 큰데요. 아, 정부요? 네, 일단 식량 안보 차원에서 매년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도 하고 또 농가로부터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쌀을 사들여서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안 풀고 그냥 쌓아두는 거죠. 얼마나 많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 120만 톤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뭐 19억 달러, 20억 달러 가까이 돼요. 와, 엄청난 양이네요. 네, 해남군만 해도 작년에 생산된 벼 중에 2만 5천 톤을 공공비축미, 그러니까 정부 비축용으로 사들였고요. 재고만 해도 지금 40만 톤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또 수입도 해야 한다면서요. WTO 규정 때문에? 맞아요. 매년 한 40만 8천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쌀은 남아도는데 왜 자꾸 수입하냐, 쌀값 보장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답답하시겠네요, 정말. 네, 불만이 꽤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쌀 소비 자체도 엄청 줄었잖아요. 네, 그게 또 큰 문제죠. 한국 사람들 1980년대랑 비교하면 쌀밥을 절반도 안 먹는다고 해요. 거의 40%나 줄었다는데. 그렇죠. 빵이나 뭐 국수, 피자, 치킨, 다른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제빵사분은 아예 쌀로 건강한 빵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죠. 또 어떤 농민들은 아예 정부 지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쌀 대신에 뭐 콩이라든지 다른 작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활로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계시고요. 네,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죠. 특히 그 DMZ,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접근이 제한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있다고 하고요. 네, 특수한 환경이죠. 자, 그럼 이번엔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정말 180도 다릅니다. 이토시 같은 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소에 사 먹던 고시 히카리 있잖아요. 일본에서 되게 인기 있는 쌀. 네, 고급 품종이죠. 이걸 구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가격이 작년에 2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5kg 한 팩에 평균 2,700엔이면 와. 그렇죠. 거의 10,000원 이상 오른 셈이니까요. 부담이 상당하죠. 마트 진열대가 막 텅 비고 재고가 바닥나니까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거의 없다고요? 100톤밖에 안 남았다고?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어떤 요인들인가요? 일단 농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요. 평균 연령이 68세에 달합니다. 68세요? 와. 네. 그리고 쌀 재배 면적 자체도 계속 줄어들어서 1970년대 이후로 거의 3분의 1이 감소했어요. 면적도 줄고 농사지을 사람도 줄고. 그렇죠. 게다가 농기계 값은 또 엄청 비싸요. 트랙터 한 대가 뭐 1,500만 원, 거의 억대에 가깝죠. 여기에 또 JA라고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영향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1967년에는 쌀 생산량이 1,445만 톤이었는데 작년에는 700만 톤이 채 안 됐어요. 거의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이요?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줄었군요. 네. 거기다 작년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작황 부진도 컸고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죠. 날씨 문제까지 겹쳤네요. 그렇죠. 일본도 WTO 규정 때문에 매년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긴 합니다. 한 77만 톤 정도요. 한국보다 더 많이 수입하네요? 네. 근데 국내 쌀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미국 쌀 같은 걸 더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지난 5월에만 10,000톤을 수입했는데 이게 1년 전에는 3,000톤이었거든요. 와, 3배 이상 늘었네요. 민간 수입이. 네, 그만큼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쌀이 부족하니까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쌀을 수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해남 쌀을 수입했어요. 와, 이게 참 한국에 남아도는 쌀이 일본으로 가게 된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한국 농민들한테는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바로 옆 나라인데 주식도 같은 쌀인데 말이죠. 네, 한쪽은 과잉, 다른 한쪽은 부족. 이 상황 자체가 많은 걸 시사합니다. 식습관 변화나 정부 정책, 또 인구 구조,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각 나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쌀의 수급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식량 안보라든지 농민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관계 변화 가능성까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쌀값이 오르네 내리네 하는 문제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 한 공기가 사실은 이렇게 변화하는 식습관, 또 복잡한 농업 정책,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흐름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 식탁 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리해보자면 한국은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일본은 반대로 생산 부족, 농가 고령화,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두 나라 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한계에 부딪힌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 같은 외부 요인들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건 비단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겠죠? 네,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주식 작물을 둘러싼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식량 시스템의 장기적인 미래, 그 회복력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